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서울문화재단 지원 작고문인 문학가생의 일. 오늘은 청마 유치원과 플라토닉 사랑을 나눈 정운 이용도 시인을 만납니다. 이용도 시인은 슬퍼서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슬픈 삶을 살았다는 표현이 어울릴 듯합니다. 20살에 결혼한 이용도가 딸을 낳은 얼마 뒤 위궤양을 앓던 남편과 사별한 것이 슬픔의 출발점이었다면, 처자식을 거느린 37의 푸른 말 같은 남자, 청마 유치원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복이 되던 해 가을, 이용도는 통영여중의 가사교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유치원은 두어 달 전 같은 학교 국어교사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결혼한 얼마 뒤 남편을 잃는 큰 아픔을 겪은 이용도의 생은 통영여중에서 유치원을 만나게 되면서 또 한 번 큰 소용돌이를 칩니다. 당시 통영여중에는 유치원 외에도 작곡가 윤희상, 화가 전형림, 시인 김춘수, 초정 김상옥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문학예술가들이 여럿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이루어질 수 없는 플라토닉 사랑은 청마가 갑작스레 세상을 뜰 때까지 이어졌고, 사랑의 감정은 하루도 그러지 않은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졌으며 서로의 문학세계에 온전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움, 유치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물같이 까딱았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남달리 여성 편력이 강했던 38살 청마의 이용도를 향한 사랑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유교적 가풍에서 자란 이용도는 청마의 사랑이 들어설 틈을 주지 않았죠.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배달되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요, 한편의 절절한 시였던 사랑의 편지는 정운의 마음을 조금씩 허물어 떨었습니다. 그랬기에 둘의 만남과 사랑은 늘 머뭇거렸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무제 1. 이용도. 오면 민망하고 아니 오면 서글프고, 행여나 그 음성 귀 기울여 기다리며 때로는 종이를 두고 바라기도 하니라. 정작 마주 앉으면 말은 도로 없어지고 서로 야윈 가슴 먼 창만 바라다가 그대로 일어서 가면 하염없이 보내니라. 연인이란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진 시조인데요. 원제목은 무제 1로 첫 시집에 실린 작품입니다. 청마와의 연정을 싹 틔우고 있을 무렵의 심경이 아프게 담겨진 작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용도는 1916년 10월 20일 경북 청도에서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시조시인 이호우의 여동생으로
이용도가 문학을 하게 된 것도 오빠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정향이라는 호를 썼는데 뒤에는 정운으로 바꿨습니다. 1946년 5월 대구에서 발간된 문예지 죽순 창간호에 시조 제야를, 같은 해 8월 제2집에 낙화 춘소를 발표하며 문단활동을 시작합니다. 초정 김상옥의 추천으로 부산 남성여고로 근무지를 옮긴 1954년 이용도는 첫 시조집 청저집을 출간하는데, 이 시조집으로 이용도는 시조문단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단란, 이영도. 아이는 글을 읽고 나는 술을 놓고 심지 돋우고 이마를 맞대이면 어둠도 고운 애정에 삼가는 듯 둘렸다. 1954년 발간된 첫 시집에 수록된 단란은 이영도 시인의 대표작입니다. 1945년 결혼해서 얻은 딸이 10살쯤 되던 해로 딸과의 단란한 모습이 스냅 사진처럼 그려진 작품입니다. 한국전쟁을 겪어야 했던 힘겨웠던 시절, 한국적 모성애가 따뜻하게 그려진 감각적인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1958년에 첫 수필집 충언집을 펴냈고 어머니들의 시조 모임을 만들어 시조 보급에도 애를 썼습니다. 1966년에는 말없이 행동하는 문화인에게 수여를 하는 누른 문학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두 번째 수필집 비둘기 내리는 떠락을 출간했습니다.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삶과 문학의 열정을 잃지 않았던 이영도는 1967년 청마 유치한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면서 또다시 소용돌이를 맞게 됩니다. 청마가 사망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여 년간 지속된 둘만의 사랑 속에서 정운이 청마로부터 받은 연서가 전쟁통에 일부 불타버린 것을 제외하고도 5천여 통에 달했다고 하니 둘만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 아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어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곳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 아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유치환의 시 행복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현실의 사랑을 한 단계 초월하여 받는 이보다 주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던 순수한 플라토닉 사랑을 상징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랑이었기에 오히려 감동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청마가 세상을 떠난 뒤 이영도는 1967년 그중 200통을 추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는 제목의 서간집을 출간합니다. 이들의 아프고도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편에 나오자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들의 애틋한 사랑에 가슴을 적셨습니다. 탑 이영도 너는 저만치 가고 나는 여기 섰는데 손 한 번 흔들지 못하고 돌아선 하늘과 땅 애모는 사리로 맺혀 푸른 돌로 굳어라. 그리움 이영도 생각을 멀리하면 잊을 수 있다는데 고된 사람에 잊었는가 하다가도 가다가 월컥 한 가슴 밀고 드는 그리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플라토닉 사랑은 정운에게는 외로움과 고난을 넘을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었고 청마에게는 시적 긴장감과 몰입에 도움을 주는 시세계의 자양분이었습니다. 청마가 세상을 떠자 이영도는 1956년부터 11년 동안 살았던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자택인 A일당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거처를 서울로 옮깁니다. 서울로 이사한 이영도는 1968년 오빠 이호우와 함께 공동 시조집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다를 출간합니다. 이호우는 휴화산, 이영도는 성류를 제목으로 붙였죠. 공동 시조집 출간 2년 뒤인 1970년 오빠 이호우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떱니다. 환갑을 몇 달 앞둔 만 59세에 크게 의지했던 오빠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영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71년 수필집 머나먼 사념의 길목을 펴냈고 1975년에는 수필 선집 애정은 기도처럼을 간행했습니다. 저는 이영도의 시조 중에서 보릿고개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보릿고개 이영도 사흘 안 끓여도 소치하마 녹슬었나 보리누름처럼 해도의 일이 긴고 감꽃만 줍던 아이가 몰래 소철 열어보네. 1946년 12월 죽순 3집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우리 민족이 풀뿌리 나무 껍질로 연명을 해야 했던 가난했던 시절의 아픈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진 시조입니다. 불 뗄 일이 없어 소천 녹이 슬었고 배고픔을 못 이겨 감꽃을 주워 먹던 아이가 혹시 밥풀이라도 붙였을까 싶어 빈 소철 열어보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애일 듯합니다. 전격의 짧은 시조에 한 시대의 정서를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명징하게 그려 보인 명작입니다. 이영도의 문학적 성과는 생활 속의 민족 정서를 시조로 성화시킨 점과 개인적 정환의 정서를 보편적 시어로 시조의 현대화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영도는 1975년 초가을 현대시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1층으로 구르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6개월 뒤인 1976년 3월 6일 내일일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빠 이호우처럼 환갑을 7개월쯤 남겨둔 시점이었죠. 1946년 죽순 동년으로 시조를 쓰기 시작한 지 꼭 3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죽음을 예감했는지 죽기 전날 노산 이은상을 만나 정리해 놓은 유고 시조집 서문을 부탁하였고 유서에는 시신을 화장할 것, 자신이 죽으면 알려야 할 사람, 영결 예배를 집도할 목사, 읽어야 할 성경 구절 및 찬송가, 기도할 사람 등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타계한 뒤 간행된 유고집 언약에는 그의 모든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2000년에는 우리 시대 현대시조 백인선 선집 12번째로 너는 저만치 가고가 발간되었고 2006년에는 30주년 기념 문집으로 보릿고개가 출간되었습니다. 장례는 문인장으로 치러졌는데요. 장례위원장은 노산 이은상이 맡았고 구상 시인이 조사를 했습니다. 간결한 언어 구사로 절제의 시조 미학을 보여준 이영도의 시조를 기리는 시비는 1996년 부산 문인협회에 의해 부산 동래 금강공원에 세워졌고 2003년에는 이호우, 이영도 온우의 시비가 고향 청도에 세워졌습니다. 청마와 정운의 애틋한 사랑만큼이나 이별의 순간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67년 2월 13일 둘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총 모임 때문에 못 만나게 되자 청마는 어떡하지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11시쯤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청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청마가 정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어떡하지 하는 바로 그런 애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편지로 보낸 시 행복에서 청마는 이영도에게 유언 같은 다음에 이별의 구절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